자, 앞에서 명령어의 형식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OP-코드 필드의 비트수는 몇 비트가 적정할까요? CPU에서 수행될 연산의 종류의 수에 따라서 비트수를 결정을 하면 됩니다. 뭐 일부러 많이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만약에 4비트로 OP-코드 필드를 구성한다 하면 결국 2의 4승 16가지의 명령을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명령이 많아요. 그러면 2의 6승계, 6비트 쓰면 그럼 몇 가지예요? 64개의 명령을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하는데 들어가는 명령의 종류가 그렇게 아주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8비트면 예를 들면 뭐예요? 256개의 명령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OP-코드부는 나머지 뒤에 8비트를 제외한 예를 들면 54비트, 56비트 이것들은 다 오퍼랜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오퍼랜드 필드의 비트수는 뭐냐? 오퍼랜드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뭐 즉시값이 올 수도 있고 메모리 어드레스가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레지스터의 번호가 올 수도 있어요. 즉 데이터나 명령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하는 건데요. 거기에 오퍼랜드는 이렇게 값을 직접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immediate value 하면 표현 가능한 수의 범위 안에서 값을 직접 써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에 주소가 올 수 있다. CPU가 직접 주소를 지정하는 거죠. 그리고 범용 레지스터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레지스터 넘버가 올 수 있다. R1, R2, R3 이렇게 3개 레지스터를 지정해서 결정시킬 수가 있어요. 자, 명령어의 형식 몇 가지 형식이 1주소 형식, 2주소 형식, 3주소 형식 이렇게 주소 형식으로 해서 구분을 하는데요. 원 어드레스 인스트럭션 하면 일단 OP-코드 만약에 이제 이건 16비트를 쓰는 그런 컴퓨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OP-코드를 4비트로 나눠놨고 나머지 12비트를 우리가 어드레스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OP-코드가 4비트라는 것은 16가지의 연산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오퍼랜드는 12비트 한 뭉텅이기 때문에 메모리 어드레스 12비트면 주소 영역이 약 2048개까지 주소를 지정할 수 있어요. 즉 0번지부터 2047번지까지 2048개의 어드레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드레스가 아니라 어떤 값이다 하면 그 표현 범위는 마이너스 2의 11승부터 플러스 2의 11승 마이너스 1개까지의 그 범위를 가져요. 즉 2048개만큼의 값을 가질 수 있다. 그 범위 안에서 값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오퍼랜드에 어드레스가 2개가 와요. 그러면 이게 16비트 컴퓨터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잖아요. OP-코드는 똑같이 4비트고요. 나머지 12비트를 가지고 이제 그 어드레스 오퍼랜드를 구성을 하는 건데, 그러면 레지스터 종류를 몇 개 쓸 거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제일 좋은 것은 6비트 나누면 되는데, 레지스터가 6비트면요 2의 6승계니까 32개의 레지스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레지스터가. 그래서 4비트씩 자르고 제일 마지막에 남는 그 4비트는 나중에를 위한 그런 그 여유 공간으로 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오퍼랜드 첫 번째 레지스터, 두 번째 레지스터에 이렇게 레지스터 넘버를 써줘 가지고 이제 레지스터를 구분하는 거고요. 뒤에 unused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인 저장 공간은 비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오퍼랜드가 하나만 있고, 하나는 메모리고요. 또는 하나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퍼랜드 하나만 레지스터고, 나머지는 메모리의 어드레스거나 또는 즉시 데이터예요. 이렇게 하면, 자, 어떻게 되냐면요. 앞에 4비트는 OP-코드예요. 그래서 16가지의 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산이 대상이 되는 레지스터가 하나가 지정됐어요. 하나가 4비트로 지정되기 때문에 전부 16개의 레지스터가 사실은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지정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8비트를 가지고 메모리 어드레스나 아는 즉시 데이터를 쓰는 거예요. 그럼 메모리 어드레스라고 하면 0번지부터 2의 8승 마이너스 1번지니까 결국 뭐예요? 64개의 어드레스가 나올 수 있어요.
아니죠. 2의 8승이면 256이죠. 256개의 어드레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즉시 데이터도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 256개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3 어드레스 인스트럭션 방식. 오퍼랜드가 모두 레지스터인 경우하고 뭐 오퍼랜드 중에 하나하나 또는 두 개만 레지스터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오퍼랜드가 모두 레지스터인 경우에는 다 똑같이 이 레지스터 오퍼랜드 필드 1, 2, 3에 각각 4비트씩 할당해주면 전부 3개의 레지스터를 우리가 지정할 수 있죠. 물론 당연히 4비트이기 때문에 총 16개의 구분 가능한 레지스터가 목록이 있는 겁니다. 자, 이번 경우는 오퍼랜드 2개가 레지스터고 하나는 뭐 즉시값 또는 메모리 어드레스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미디에이트 아니면 또는 뭐 이미디에이트 밸류로 와도 4비트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8부터 플러스 7까지 16개. 그리고 이게 만약에 메모리 어드레스라면 0번지부터 15번지까지 16개의 어드레스를 지정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원리로 주소 형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설명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물론 이제 좀 더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OP 코드와 오퍼랜드를 했어요. 그럼 오퍼랜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메모리 어드레스를 어떻게 지정할 거냐? 이런 우리가 이제 이것을 명령어 주소 지정 방식 또는 어드레싱 모드라고 불러요. 정해진 명령어의 비트들을 상당히 제한적이잖아요. 자리가 한정적이니까. 그 안에서 오퍼랜드들만으로 메모리를 지정하는 것이 역시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 큰 용량의 메모리에 접근하기 위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메모리 어드레스를 발생시키고 지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어드레싱 보드는 전부 7가지 정도의 방식이 있어요. 즉시 데이터 값을 직접 써주는 거죠. 묵시, 말 안 해도 누군지 알아요. 어딘지 알아요. 대부분은 이제 누상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직접 지정하는 방식, 즉 이거는 뭐냐면 메모리 어드레스를 직접 써준 거예요. 간접은 그 위치로 찾아갔더니 그 위치에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명령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실제로 해야 할 명령이나 레지스터가 있는 위치값이 간접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지스터를 이용하는 방식, 레지스터를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방식, 그 다음에 레지스터의 어떤 기준이 되는 레지스터가 있죠. 뭐 베이스 레지스터라든지 인덱스 레지스터라든지 이런 레지스터의 값과 이 변이 값을 합해줘서 데이터 또는 명령이 있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 이렇게 7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메모리 구조는 기본적으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제일 위에 0번지라고 생각하고 제일 밑에를2의 n승 마이너스 1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모리는 영역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 안에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예를 들면 A라는 영역에는 명령어만, B라는 영역에는 데이터만, C라는 영역에는 임시 값을 저장할 뭐 이런 용도별로 좀 영역을 할당해 놓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자, 즉시 방식은 프로그램에서 상수값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어 안에 오퍼랜드가 실제 데이터가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묵시적이라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어 안에 필요한 데이터의 위치를 지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연산의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 시프트 레지스터, 뭐 스택 레지스터, 이렇게 특정한 레지스터를 상대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동작들이 이 방식으로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접은 절대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도 하는데요. 명령어 안에 있는 오퍼랜드가 이미 주소 정보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내에 필요한 데이터 위치를 직접 오퍼랜드에 저장해 놓은 거고요. 기록해 놓은 거죠. 간접은요, 메모리 안에 데이터를 또 다른 주소 정보로 사용함으로써 이제 메모리의 활용을 좀 더 유연하게 확장성 있게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간접 지정 방식을 쓰는 겁니다.
한 번 더 거치기 때문에 당연히 메모리 접근 지연 시간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레지스터 어드레싱 모드는요,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가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퍼랜드의 내용은 결국 레지스터의 번호가 되겠죠. 자, 레지스터 간접은요, 오퍼랜드의 내용이 레지스터의 번호예요. 그래서 이 오퍼랜드에서 지정한 레지스터의 내용을 따라가면 결국 메모리의 주소 정보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네, 그림 잘 보시고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변이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두 개의 오퍼랜드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레지스터고 다른 하나는 변이 값이에요. 그래서 유효 주소는 이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값과 변이 값을 합해서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림에 이제 화면에 빨간 글씨로 보이는 EA는 해서 이렇게 나오죠. 이게 그 변이 값을 구하는 유효 주소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 뭐 CPU의 기본 구조 및 구성 요소라는 측면에서 ALU가 있고 레지스터 셋이 있고 CU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자, 명령어 셋을 설계할 때는 기본적으로 CPU의 기능을 명령어 셋이 결정한다. 그래서 명령어 셋의 수와 종류가 CPU에 따라 많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명령어는 오퍼랜드와 오피코드와 오퍼랜드로 구성된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이번 주차 학습을 잘 수행하신 겁니다. 이상으로 4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